민주당 성향의 정치단체가 한인 영킴 연방하원의원을 의회 윤리처에 고발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캘리포니아주 내 공화당 하원의원을 향한 정치 공세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최상위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동맹들에게 방위 분담을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한국을 향한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월드컵 조추첨식 행사에서 피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설된 피파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K문화 확산 속에 해외 시장에서 전통주에 대한 인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는 양조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최근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민주당 성향의 정치단체가 한인 영킴 연방하원 의원을 여행 경비 미신고 혐의로 의회 윤리처에 고발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세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성향의 정치행동단체인 엔드 시리즌스 유나이티드는 어제 의회 행동사무처에 영킴 연방하원의원의 여행 경비 후원 미신고 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5차례 후원기관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여행 경비 약 5만 달러를 적절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 중에는 미국 이스라엘 교육재단과 코리아 소사이어티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각각 이스라엘과 한국을 배우자와 함께 방문한 내역도 포함됐습니다. 단체 측의 주장에 대해 영킴 하원의원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언제나 하원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공개하고 있으며 누락된 것이 있다면 즉시 시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혐의는 아직 의혹을 제기한 수준입니다. 의회 직원과 의원들의 윤리적 행동과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사무처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하원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사건을 회부하게 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의혹 제기는 한인 공화당 하원의원을 향한 정치적 공세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하원의원은 단 9명. 그러나 최근 선거구 재조정 주민투표를 통과시키며 최대 5석의 공화당 하원 의석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킴 하원의원 역시 최근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민주당 정치단체들이 내년 선거에서 자신의 의석을 최우선 타깃으로 선언했다며 대응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영킴 하원의원은 관할하는 연방하원 40지구가 11월 주민발의안 통과로 선거 구획이 크게 바뀌면서 같은 당 의원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각종 악재와 정치적 공세를 뚫고 한인 연방하원의원이 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최상위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외교 군사 분야 나침반 역할을 할 새 국가안보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웠습니다. 미국 혼자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동맹국들에게 방위 분담을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약속한 것도 이런 미국의 기조가 반영된 겁니다. Countries have gotten rich by doing that with the United States. We've taken care of their militaries. 새 군사안보 전략은 인도 태평양 지역 관련 서술에선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대중국 1차 봉쇄선에서 침략을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동맹들이 나서서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주한미군의 역할 논의도 앞으로 본격화될 걸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국가안보 전략에는 무역 정책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 캐나다, 유럽 국가가 중국 견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지침에선 트럼프 1기 때나 바이든 정부 때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피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경수 기자가 전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 앞서 열린 평화상 시상식. Please welcome the very first winner of the FIFA Peace Prize.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회 피파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됐습니다. 피파는 트럼프가 취임 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을 중재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종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트럼프는 메달을 손에 들어 자기 목에 직접 걸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is is truly one of the great honors of my life. And beyond awards, Johnny and I were discussing this. We saved millions and millions of lives. 조 추첨식이 열린 케네디 센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과시하는 장소로 꼽힙니다. 직접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트럼프는 붕괴 직전인 케네디 센터를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이번 월드컵을 세계가 전해 본 적 없는 수준의 이벤트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가 열릴 일부 도시의 치안 문제와 관련해 개최 도시를 바꾸지 않고 워싱턴 DC에서 한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병력 배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If they do have a problem, by the time we get there, we'll take care of that problem. We can solve that problem. I've proven that in DC and everywhere else we went. 3개국이 공동 주최하는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엔 멕시코, 캐나다 정상도 참석했습니다. 다만 트럼프에 대한 피파의 의전이 과했다는 지적과 함께 세계인의 관심이 쏠린 행사가 트럼프의 동무대가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관련 소송이 5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입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관련 소송은 5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78건보다 35%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는 341만 3,337건의 이민 소송이 계류 중이며 플로리다가 51만 9,483건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 40만 8,909건, 캘리포니아 37만 730건, 뉴욕이 33만 6,51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153건, 뉴욕 80건, 뉴저지 66건 순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K문화 확산으로 한식과 잘 어울리는 전통주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짐하고 다양한 음식을 앞에 두고 막걸리를 한 잔씩 나누는 모습. 찌그러진 주전자에 담겨진 막걸리는 한국의 식문화를 대표하는 장면 중 하나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K문화 확산으로 막걸리 시장 역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데 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다 유산균을 담고 있는 저도수 주류라는 특징 때문에 이곳 미국 시장에서도 점차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막걸리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아예 미국에서 막걸리를 만드는 양조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California rice, water, and nuduk, and that's it. No added sugars, no preservatives, just unpasteurized, old school, good 막걸리. 이 양조장은 전통적인 제조 방식에 한국적인 미를 더하면서
미국 주요 대도시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주문량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글로 병과 박스 등을 디자인하면서 K문화에 관심이 높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We bring a lot of traditional methods, but also a lot of new school methods to creating this makgeolli. 플러튼 씨도 한국식 양조장의 입점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To continue to expand Korean businesses here in the city, to welcome them and support them and make sure that they build the community infrastructure that is important. 지난해 글로벌 막걸리 시장은 5억 4,23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미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막걸리 소비량을 기록하면서 전통주 시장의 새로운 무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지난 9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한 달 이상 늦게 발표됐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다음 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 물가지표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발표된 9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를 보면 전달 대비 0.3%, 전년 대비 2.8% 올랐습니다. 이 지표는 미 연방정부 폐쇄의 여파로 당초 10월 말로 예정돼 있던 것이 한 달 넘게 늦어졌습니다. 지표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상승률이 지난해 3월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는 부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결정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준 위원들은 약화되고 있는 고용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금리를 0.25%포인트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으니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금리 결정 방향을 예측해 투자하는 금리 선물 시장의 반응을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대 후반으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 labor market in aggregate is indeed weakening, and I think the Fed is pretty laser focused on, maintaining full employment and protecting the job market. 이날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주가 지수는 소폭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에선 내년 금리 예측치도 함께 발표됩니다. 다만 파월 의장의 교체 등을 앞두고 있어 시장이 이에 얼마나 의미를 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최근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한 평균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순 지지율이 몇 주 전 마이너스 10%포인트 수준에서 마이너스 14%포인트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그동안 안정세를 보인 것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팍스뉴스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지난 6월 47%에서 최근 40%로 하락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들의 트럼프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낮아진 핵심 원인은 경제에 대한 불만입니다. 마커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43%에 달한 경제 운영 긍정평가가 지난달 36%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서 경제 문제에 대한 긍정평가가 눈에 띄게 하락했는데 지난 7월 82%의 경제 운영 긍정평가가 지난달 75%로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정치 세력 전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 칩 대중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오늘 발의된 안전 실현 가능한 수출법은 상무장관에게 30개월 동안 중국에 대한 첨단 칩 수출 허가를 거부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사초 고성능 칩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원의 중국 수출 금지 법안 발의로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내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병찬 CPA 모시고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보유가 아닌 거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 이 단기 보유자나 다주택자에게 최대 70% 가까운 양도세를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팔지 못하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이런 징벌적 세율이 시장에 어떤 부작용을 준다고 보십니까? 네, 바로 그 부분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롱텀 캐피탈 게인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매물을 홀드한다든지 또는 아주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거의 없죠. 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투자라든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70% 육박하는 중과세율이 부과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금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매물의 매각을 미룬다든지 또는 아직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가니까 두려워서 집을 차마 팔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 세금 부담이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반면 미국은 1년 이상 보유 시 장기 양도소득세로 세율을 최대 20%까지 낮춰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장기 투자 유도 정책이 한국처럼 이 거래세가 높은 나라에 어떤 교훈을 줄까요? 네, 미국은 미국의 이제 롱텀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 제도는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0%부터 20%까지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각을 미룬다든지 이런 경향이 거의 없죠.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단순히 세금을 작게 내겠다는 이런 의도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또 흥미로운 건 이 텍사스나 플로리다처럼 주 단위에서 아예 양도세를 걷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주들의 사례가 또 한국의 거래세 완화 논의에 어떤 참고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은 아시다시피 각 주마다 서로 다른 독자적인 세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 주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가 여러 주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 주들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주들은 재산세, 그러니까 프로퍼티 텍스나 세일즈 텍스라든지 관광 유치라든지 기업 유치 같은 걸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재원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래세나 보유세 같은 것을 어떤 행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세제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한인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중 과세 부분이거든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팔거나 반대로 이 한국인이 미국 부동산을 팔 때 세금이 중복 부과될 위험은 없는지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한국과 미국은 공히 resident based taxation, 거주자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한국의 부동산과 같은 그런 어떤 재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한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미국 국세청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중과세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이런 양도소득이 생겼을 때는 미국에서 신고할 때 Foreign Tax Credit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하루 떨어지고 하루 엇갈리고 사흘이나 오른 이번 주도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2주 연속인데요. 비트코인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9월 개인 소비 지출은 헤드라인과 근원지수 모두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감소했습니다. 이미 3개월 전 지표임에도 기정사실화된 다음 주 금리 인하를 앞두고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형성됐습니다. 결국 이번 주 발표된 ADP 민간 고용과 비농업부분 취업자 수를 비롯한 고용 지표까지 감안해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부상한 건데요. 그럼에도 개장 초 랠리 모드로 탄력받았던 장은 상승폭을 줄였다 늘렸다를 반복한 후 막판에 상승분의 60%를 반납한 채 마감했습니다. 기대와 달리 강하게 불붙지 않은 매도 심리가 차익 실현을 동반한 매도세의 증가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특히 다음 주 금리 발표 하루 전날 발표되는 10월 9일 이직 보고서와 금리 결정 후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긴장감은 점차 고조되는 조짐을 보여 조그만 변수에도 투자 심리가 급격히 요동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